안녕하세요, 김민호입니다. 오늘은 사용 후 10분부터 볼 텐데 다시 좀 정돈을 하고 가면, 지금 저는 반복 변화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반복 변화 중요하다. 근데 반복보다 변화가 더 중요하다. A직 B, A 곱 B, A 다시 말해. 근데 반복 변화는 없거나 적거나 많다. 문제는 없을 때가 있으니까 한계가 있다. 그래서 흐름이라고 하는 거를 추가시키자. 토픽은 연결된다. 단락과 단락에 토픽은 연결된다. 흐름을 따라가라. 흐름을 따라가서 전체를 봐라.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A는 B다라고 하는 컨셉을 제시했죠. 이거는 개념이나 명칭, 정의 또는 크게 구별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정의, 지정의 형식으로서 화제를 제시하는 형식이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비교대조라고 하는 걸 다시 추가시키겠습니다. 비교대조. 뭐 여기까지는 크게 어색한 말은 아닐 거예요. 이 비교대조는 그 의미를 구체화시키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말할 거리가 나오면 비교대조는 거의 안 빠져요. 자, 예를 들어서 첫 단락에서 인간 사회 상호작용하면서 욕구 충족이란 말이 나오는데, 조나단 터너 하면서 그 밑에 쪽에 교류 욕구라고, A는 B죠. 개념 명칭 여기 A는 B. 지난번에 했으니까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갈게요. 여기 박스 쳐져 있는 거 보라고. A는 B라고 하였다. 개념. 그리고 바로 이게 교류 욕구가 다음 단락에서 연결점이 되면 메인 토픽이 되는 거죠. 중심 화제. 1, 2단락의 연결점, 메인 토픽. 연결점 되는 구역은 계속 기억하고 저장하려고 해라. 그러니까 하위 욕구들, 자아, 정체성, 검증 욕구이다. 네 가지 가장 중심적 정체성,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인데 다 근본적인 블라블라 감정이다. 블라블라 개념 감정이다. 블라블라 개념과 감정이다. 개념과 감정이다. 다 개념 명칭, 개념 명칭, 개념 명칭, A는 B, A는 B, A는 B. 그러다가 여기에서 이제 반면하면서 이게 이제 오늘 어필해야 될 비교대조예요. 핵심 정체성, 사회적 정체성하고 집단적 역할 정체성 두 개를 묶어서 비교대조하고 있죠. 반면 비교대조하는 구역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돼. 그게 바로 다음 단락에서 연결점 되는 구역이거든요. 네 가지 정체성. 이게 다른 말로 추가하면 좀 디테일을 추가시키는 거예요. 디테일을. 자, 이 네 가지 정체성이 연결점 되겠지. 그러면서 또 아래쪽 읽다 보면 긍정 감정 경험, 부정 감정 경험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 밑에 쪽에서 보면은 정체성 검증 실패, 부정적 감정 하면서 요게 연결점이 돼요. 네 번째 단락인데, 다만 요 위에 두 번째 줄에 다만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이거는 하지만 그렇지만처럼 기능해요. 다만이라는 단어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기능하니까 비교대조를 처리해도 무방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 긍정, 부정 감정 중에서 부정 감정을 데리고 내려갔으니까 이제 케이스 2, 더 중요한 건 흐름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좀 보이는 거죠. 자, 우리 핵심 정체성, 사회적 정체성, 핵심 사회 관련해서 밑줄친 기억, 인간 정체성 검증, 부정적 감정, 다양한 방어 전략이 있는데, 기본 방어 기제, 터너가 긍정 감정을 경험할 때는 구심적 평양. 반면, 그럼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 두 마리가 이상이 나올 거라고 하는 걸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긍정일 때 구심, 부정일 때 원심적 편향. 이렇게 하면서 이게 비교대조예요. 말하고자 하는 거 두 마리 이상이 제시되면 그 내용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비교대조 방법, 반면, 이와 달리, 하지만, 그러나,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이. 자, 그러면 그 다음 단락에서 구심적, 원심적 평양이 연결점 되는 거겠죠. 그럼 구심, 원심이 이전 단락의 토픽이 되었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 사회구조, 정체성, 개인 몰입, 이게 터너에 관련된 마지막 단락의 토픽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어서 비교대조 봅니다. 첫 단락에서 밑줄친 기억, 아시시 프란체스코 하면서 검소한 삶,
헌금을 받기보다 A보다 B 비교대조예요. 그러나 이렇게 그러니까 비교대조 그러나 그런데 하지만 이런 계열이 바탕으로 이어받는 거야. 헌금 아니라 탁발. 탁발은 어휘풀이 있어요. 어휘풀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국어라는 거야. 그러다가 그러나 이에 기부라는 말이 나오는데 검소한 기부의 얘기가 수도회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됐는지가 메인 토픽이에요. 기부. 자, 근데 여기서 냄새가 나죠. 수도회하고 교황이 나와. 수도회하고 교황이 나온단 말이야. 아, 그럼 이 둘 사이에서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게 아닐까 예측하라는 거죠. 말하고자 하는 거 두 개 이상이 나오면 비교대조. 자, 기부 하다가 물질적 풍요 곧 A 곧 B 반복 변화 반발 비판 그래서 교황 인노켄티우스 4세가 밑줄 친 가 재산 법적 지위 즉 법적 인격 A 즉 B A 곧 B A 달린 말의 B 반복 변화 구역 요게 다음 달랑 연결점 되고 있는 거 보이죠? 수도가에서 적극적 대응 논리 제시했다. 여기에 대해서 그게 보나벤투라. 보나벤투라가 또 뭐라고 얘기했더니 교황 니콜라우스 3세가 청빈한 삶에 대한 서약에서 단순한 사실상 사용이다 라고 하니까 여기에 또 반면 법적인 권리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반면 하지만 하면서 또 다른 미주진 디귿 페트루스 요하니스 올리비 프란체스코의 가르침과 가지고 얘기하면 그럼 이 니콜라우스의 견해랑은 또 어떻게 다른지 비교되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베르가모 보나그라티아가 두 가지 논거 보충해서 다시 수도의 입장을 옹호했다는 건 다시 세 번째 단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수도회에서 대응 논리 제시 여기 추가시켜서 입장 옹호하는 걸 보나그라티아가 얘기했다는 거겠죠. 뭐에 대해서? 법적 인격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비교되죠. A 마찬가지로 B. 기초한 것이지만 참고로 얘기하면 이렇게 된 구절도 끊어 읽으면 기초한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난 이건 비교 대조로 처리하라고 이제 말해요. 그러니까 뒤에 또 하지만 이렇게 이어지는 거 봐요. 여기에 기초한 것이지만 또 하지만 다른 교황 얘기가 또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수도회 교황이 청빈한 삶에 대해서 기부 문제와 소유권 문제, 재산 문제에 대한 비교 대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또 번복되었지만 소비재에 대해서 교황도 물러서지 않았다. 교황, 수도회. 그래서 오컴 윌리엄은 이러한 압박, 교황 쪽이겠죠. 근본적 새로운 관점, 이 문제, 수도회와 이제 교황의 문제, 재산권, 소유, 기부 문제. 그래서 그럼 프란체스코는 첫 단락에서 제시됐던 거니까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수도자들의 윤리, 추상적, 명령 복종 아니라 근원적 자유와 수행, 의무 수행 이상의 행위를 실천하는 데 있다. 이게 이제 오컴 윌리엄의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측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A 바로 B, A 곧 B, A 즉 B 하면서 다시 그 내용을 반복 변화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중간 점검을 하면 저는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텍스트는 전체와 부분이 있다. 그런데 나는 전체에 우선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 그 다음에 부분 당연히 신경 써야 되고 이 둘은 서로 넘나들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전체부터 보자. 그 전체를 보는 방법은 메인 토픽과 토픽으로 텍스트 전체를 감싸보자. 이게 이제 그물에 빗댈 수 있는 거였죠. 지난번에 내가 그물 얘기했었잖아. 메인 토픽 중심화제, 토픽 나머지 단락들. 그리고 요약 정리해라. 이게 요지 결론이다. 당연히 흐름의 컨셉을 따라간다. 토픽 연결 구역은 때려주기도 놓치지 마라. 지금 하고 있는 스타일 형식들도 토픽 연결점 구역에 그러니까 밀집되어 있다는 것을 텍스트 거듭하면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장의 형식은 이제 그물을 촘촘하게 짜는 거에 비유할 수 있다. 참치만 잡을 게 아니라 고등어도 잡아야 된다면 그물을 촘촘하게.
그래서 두 번째 컨셉이 비교대조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방법이다. 오케이. 첫 단락에서 대중적 정부 형태 하면서 파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파벌 블라블라 시민 집단을 뜻한다. A는 B죠. 개념, 명칭, 정의, 지정 뭐. 근데 그와 반대하면서 파벌에 대한 얘기 또 다른 얘기들 해요. 다수의 시민이 있을 때 하고 파벌이 생겨서 시민들의 권리 희생시키는 결과. 네, 이에 대해서 제임스 메디슨 바로 이와 같은 문제 메인 토픽이 되겠죠. 비교대조 구역이 메인 토픽이 됩니다. 메디슨 바로 이와 같은 문제 미추칭카. 자, 미추칭 부분 문제도 키 센텐스 구역이 있다는 거 말했었죠. 자, 여기는 메인 토픽 구간이에요. 연결점 구간.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메디슨 하니까 이제 이전 단락과 연결점 될 거고. 뭐 지금 여기는 체크 안 했지만 사실 이렇게 실선으로 체크해 두기를 나는 뭐 권해요. 왜냐면 한번 문제 풀다가 왼편 텍스트로 갔었을 때 체크가 하기가 쉽거든요. 그 시간은 많이 안 걸리고 익숙해지면. 자, 다시 메디슨에 의하면 순수한 민주정 이란 블라블라블라 사회이다. 개념 명칭 A는 B겠지. 자, 그러다가 다른 의견, 이해관계, 뭐 민주정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지적 그렇다면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면 메디슨 생각하는 바람직한 건 뭐냐? 그럼 여기가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그럼 바람직한 정부 형태는 뭐냐? 이게 공화정 이상하면서 토픽이 되겠죠. 연결점 되는 구역에 추가되는 정보가 토픽이다. 그리고 미추칭 기억 설출된 대표하면서 순수한 민주정에서와 달리 공화정, 민주정과 공화정 비교되죠. 말하고자 하는 거 두 마리 이상 나왔을 때 이렇게 A 달리 B, A 반면 B, A와 달리 B 이렇게. 미추칭 니은 중간적 번역 나오는데 앞에 이른바 있는 거 봐요. A 곱 B, A 즉 B, A 이른바 B, A 달리 말의 B 반복 변화고요. 그리고 이어서 다시 메디슨 제안하는 공화정 대표라는 것으로 개념이었을 것이다. A는 B, 개념 A 곱 B, A 즉 B, A 이른바 B 반복 변화 시켜주면서 그게 다음 단락에서 연결점 되는 구역입니다. 메디슨 생각하는 대표. 조건을 살펴보자. 이게 해당 단락의 토픽이겠죠. 밑줄친 리을, 그 다음에 A 즉 B 반복 변화 거쳐서 밑줄친 미음 하면서 하지만 비교대조. 그럼 리을 미음 구역과 다른 내용이 있다는 거고 이 다른 내용 구역 하면서 그러나 하지만 그러나 다섯 번째 단락과의 토픽 연결점이 이제 비교대조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마지막 단락의 토픽이 되겠습니다. 토픽 연결점 구역은 아무튼 더 기억하고 더 저장하려고 해야 돼요. 계속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요약 정리하는 스텝을 결코 스킵하지 말라는 겁니다. 13 사회문화 첫 단락 법적 의제 박스 쳐져 있네요. 이제 문제다 이렇게만 보지 말라고 했잖아. 아니 박스 쳐져 있구나. 메인 토픽이네. 문제 다 풀자 얘기 아니라 박스? 왜? 메인 토픽이네. 중심화 되네. 이래달라 연결점이네. 법적 의제 블라블라 의미한다. 가령 A는 B 개념 가령 그것에 대해 반복 변화 다시 A 즉 B A 바로 B 계속 반복 변화 시키면서 법적 의제를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벤담이 뭐라고 했다. 블랙스톤이 뭐라고 했다. 말하고자 하는 거 두 마리 이상 시스템의 비교대조를 신경 써라. 벤담과 블랙스톤의 법적 의제에 대한 비교대조. 근데 여기서 블랙스톤이 유용한 수단이라고 옹호했는데 법적 의제 유용한 인정 입장 하면서 메인이 제시되는데 그러면 얘는 케이스 2의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건 흐름이 결정한다. 블랙스톤이 법적 의제에 대해서 유용하다고 얘기했는데 메인도 입장이다. 근데 반면 하면서 정체된 사회와 진보된 사회에서 또 비교되죠. 공통점과 차이점은 있다. 그게 A 즉 B, A 바로 B, A 곱 B 하면서 밑줄 친 각. 사회와 법의 조화의 얘기인 거다. 이걸 위해서 두 개를 비교대조한 거죠. 이렇게 정체와 진보를 비교대조해서 사회와 법의 조화를 얘기한 메인은 이전 단락의 토픽 계속 누적시키라고 했잖아. 법적 의제 두 가지 방식 제안했다. A 즉 B, 좁은 의미, 반면 넓은 의미. 좁은 의미 뭐 예측해야지. 좁아? 그럼 넓은 거. 비교대조 스탠바이 체크.
자, 이러한 시각에서 메인 다음 달라. 그럼 좁은 의미, 넓은 의미의 시각에서 메인은 법적 의지에 대한 벤담을 비판하고 그러나 비교대조하면서 유용성, 법체계 속에 뿌리 내려야 반대 의사 밝히고 등등의 하면서 입양 문제를 얘기하고 다시 법적 의제, 근대적 법체계를 하면서 A곱 B, A 이른바 B, A직 B 반복 변화. 문제점이 있다. 그 문제점 구역이 바로 어떤 하나의 예를 반복 변화시켜서 들어주고 그다음에 메인의 경계가 바로 문제점 구역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메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가 법적 의지에 대한 마지막 단락의 토픽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안내하고 싶은 건 자, 토픽 무게중심을 체크해라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냥 흐름에 따라서 가라. 이건 마치 흐름의 케이스 2의 기능을 하는 것과 같다. 즉 문제와 선택지 비중이 높다. 이 텍스트는 지금 리뷰한 것대로 법적 의제에 대해서 벤담 거쳐 블랙스톤 거쳐 메인이 나왔는데 메인의 이야기가 하나 둘 셋 네 단락이 걸쳐서 있어요. 그럼 이 세트에 대한 문제 선택지 구성과 뭐 단독 문제의 비중이 메인 쪽이 높을 거라고 하는 걸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가 속해 있는 것들도 보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문제 다 풀자 뭐 이렇게만 하려고 하지 말고 왜 여기에 박스 쳐 있고 밑줄 쳐 있고 부분 문제는 이쪽에 이렇게 나와 있을까 하는 걸 텍스트 전체의 모양을 스타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시 전체와 부분을 보는 연습을 하고 있음도 이제 더불어 강조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